지금 검사들이 왜 이런 식의 공소장을 만들어 왔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하셔서 그 정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이런 건 다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안 하면 바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군 지휘권을 행사하시고 또 군에 대한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고 또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그 국무위원 인사권 행사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국군과 경찰들은 비상대비태세를 갖추어서 임무를 수행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거기에 맞춰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 해제가 돼서 해제 의결이 나서 대통령이 해제하면 해제된 대로 임무 복귀하고 당연한 과정이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왜 범죄로 만들어서 이렇게 장황한 100쪽이 넘는 공소장을 만들어 하느냐. 이건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권을 검사들이 훔쳐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도했습니다. 이 판단권은 대통령에게밖에 없습니다. 헌법 70조 제1항. 그리고 그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대한민국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그 국민적 지지를 받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 책임 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요. 외국과 선전포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과 강화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와 외교도 할 수 있고요. 외교 단절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해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자기들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판단하겠답니다. 요건이 안 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내란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조잡하고 졸렬하고 빈약하고 빈곤한 상상력이다. 이건 검사들의 상상력도 아닙니다. 그나마 이것도 다른 사람들의 거를 이식받아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런 수사와 불법 기소는 범죄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가 바로 잡히면 이 불법 수사와 불법 기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응징될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매우 정상적인 직무 수행 과정과 계엄 사무 수행 과정 그리고 마무리 과정이 범죄로 둔갑하였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검사들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대통령으로부터 훔쳐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뒤집혔죠. 이것만 빼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정상적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직무 행사 과정에 대한 기술에 불과합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로마자 2번 검사들이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란으로 검사들이 둔갑시켰을 뿐이고요. 실제로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각급 사령관들의 헌법상 직무상 권한 행사 과정입니다. 검사는 그 1번에서 아라비아 숫자 1번으로 대통령의 취임에 즈음한 정치 상황을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전부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보신 것 같은데 첫 번째 대통령 취임과 정치 상황 1번입니다. 1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것이 끝나면 2번, 3, 4, 5, 6, 7번까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대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공소사실에서 이렇게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쪽수로 보시면 15쪽, 16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인식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판장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더라인 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와 헌정질서를 갖추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 나는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말에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이 말에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재판장님? 대통령은
이러한 판단과 인식 하에 국민으로부터 선출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 인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이 인식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적들이겠죠.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와 헌정질서를 갖추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 나는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검사들이 그냥 쓴 워딩입니다. 이 워딩, 검사들이 인용한 워딩 자체로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대통령으로서의 그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검사들은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양이죠. 그러나 그거는 윤 대통령이 이러한 인식과 정책, 비전 하에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겁니다. 검사들로부터 평가받지 않습니다. 판사들한테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공소장에 버젓이 이런 말을 적어놓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피고인 김영현 장관은 이와 같은 대통령의 말씀에 적극 동조하였다. 동조했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인식 자체가 범죄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을 갖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헌법기관입니다.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가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면 과연 이 사건 수사를 하고 공소장을 쓴 사람들은 누구냐?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이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윤 대통령이 정리하고자 했던 세력, 그 세력들이 이 사건 수사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이외에는 불만을 가질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사건 공사실의 본질이 이렇습니다. 재판장께서 이 부분을 영민하시니까 더 저희보다 훨씬 더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걸 검사들이 공소장에 버젓이 적어놨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저는 대통령의 인식에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헌법 갖추어 헌정질서를 갖추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겠다. 그건 헌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하시는 그 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거거든요. 다만 내용이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을 정리해야 됐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불만을 갖는다. 그러면 이 불만을 갖는 자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들이죠. 결국 이 사건 공소장은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을 정리해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미래 세대에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라는 이런 인식 하에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식이 없는 자는 선택이 안 된 겁니다. 선택받으려면 다음 선거에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검사들이 함부로 대통령의 인식을 공격하면서 그것이 범죄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침해하는 거죠. 아까 검사들이 워딩한 대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침해하는 자들은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이 사건 수사가 반국가 세력과 거기에 부역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기재 부분에서 검사들은 거짓말과 또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정말 가공이라고 한문으로 써왔는데요.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는 거짓말들을 막 적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국가 세력을 정리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인식, 판단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김영현 장관과 그리고 노상훈 전 사령관과 순차적으로 비상계엄을 논의했다라고 썼습니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노상훈 사령관이 수첩을 적은 걸 보고 이런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졸렬하다, 수준이 낮다
빈약하다, 빈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사적인 영역에서 작성된 수첩을 두고 거기에 터잡아서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10cm도 안 되는 그 얇은 수첩에 터잡아서 이 어마어마한 황당한 공소사실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이 공소장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통령과 윤 대통령과 김영은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이 순차적으로 비상계엄, 이것이 곧 내란이라는 말이거든요. 논의했다. 그 기재가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데 2023년 10월입니다. 그것도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1년 전에 군인사에 내용이 적혀있다. 이것을 두고 비상계엄을 순차 논의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은 자기의 수첩은 정말 자신의 상상력, 개인적인 메모에 불과하다. 내 망상을 적을 수도 있고 내 환상을 적을 수도 있다. 거짓말도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이란 전제하에 2023년 10월에 이루어졌던 군인사가 내용이 수첩에 적혀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과 김영은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이 순차 공모해서 비상계엄을 논의했다. 이런 거짓말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수첩을 계속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이야기를 계속 삽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공사실 자체가 너무나 빈약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수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시기 총선 전후, 총선 전, 총선 후,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 세력, 민심관리 1년, 헌법 개정 이렇게 적어놓고 이것이 비상계엄의 준비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작성된 수첩, 노상원 전 사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환상, 망상, 거짓말, 또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이 적힐 수 있는 개인의 비망록을 비상계엄의 그 증거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차 공모했다는 황당한 결론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검사 공소장의 1번 대통령 취임 후 정치상황과 비상계엄 준비 항목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검사들의 공소장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로마자 2번이고요. 검사들은 내란이라고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대통령 헌법상 직무상 권한 행사 중에서 아라비아 숫자 2번입니다. 군 지휘권 행사. 그 다음 슬라이드. 아까 제시하신 표를 보시면 두 번째 칼럼이죠. 군 지휘관 유인을 통한 비상계엄 준비. 군 지휘관 유인이랍니다. 유인. 재판장님. 군 지휘관들이 삼성 장군, 사성 장군 이런 분들인데 대통령이 유인을 했답니다. 어떻게 이런 워딩이 나올 수 있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더 참담한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2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2월 비상계엄 시 동원할 군 지휘관들의 충성심을 유인하기 위하여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 기재와 같이 군인사를 했고 손식 사령관, 여인영 사령관, 곽종군 사령관, 이지훈 사령관을 관저로 불러 격려 만찬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팩트로 확인되는 내용은 대통령께서 손식, 여인영, 곽종군, 이진우 사령관들과 함께 만찬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검사들은 지휘관의 충성심을 유인하기 위해서 밥 사준다고 대한민국 삼성 장군들이 대통령에 충성을 합니까? 밥 먹여준다고 대통령에 충성을 합니까? 이런 정도가 얼마나 빈약하고 치졸한 검사들의 상상력입니까? 검사들이 아니라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주장해서 하는 아까 말한 반국가 세력들 그자들의 졸렬한 상상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사령관들을 모욕하는 거죠. 손식, 여인영, 박종군, 이진우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밥 한 번 사주면 충성을 하고 밥 안 사주면 충성 안 합니까? 이걸 버젓이 공소장에 적어놨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읽기가 부끄럽습니다. 근데 오늘 부끄러움을 느끼시라고 적어서 재판부에 보고를 드립니다.
군 지휘관들, 삼성 장군들 되시는 분들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감옥에 가두어도 충성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모욕하는 거죠. 대통령이 밥 한 끼 사주면 충성을 하고 밥 안 사주면 충성 안 하고, 이건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대한 모독이고요. 손식, 여인영, 곽종군, 이준우 사령관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고요. 그건 뭐 더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도전을 또 하는 거죠. 대통령이 이제 사령관들과 밥 한 번 먹으려도 검사들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판사들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게 바로 내란입니다. 대통령이 누구를 만날지,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할지, 그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고 재량행위입니다. 어떤 말씀도 할 수 있고, 어떤 생각도 할 수 있고, 어떤 내용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적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들이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 만난 걸 보고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 만나면 안 되느냐? 밥 사주고 충성심을 받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수준 낮은 공소장이 대한민국에서 작성되고 기소됐다는 게 정말 처참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 사건 공소 사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 내용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은 이와 같은 모임, 사령관들과 같이 만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정치 상황을 마치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인 것처럼 표현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군병력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라는 인식을 드러냈고, 이것이 문제다라고 적어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권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대통령만이 하는 겁니다. 검사들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의 원인이 종북 좌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인지 그것도 대통령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 판단에 의해서 틀리다, 같다부터 말할 권한이 검사들에게는 없습니다. 판사들에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수단, 어떠한 수단을 동원할지도 대통령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 책임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는 겁니다. 검사들이 근데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 자체를 평가하고 개입하면서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바로 내란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 수사가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이 워딩으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그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추동되고 이루어졌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재판장께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수사, 기소, 공소제기 자체가 내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에서 3번 대통령의 통치행위자 직무상 권한 행사, 인사권 행사,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여기 보시면 그 검사들은 17쪽부터 기재된 내용이고요. 국방부 장관 교체와 비상계엄 준비,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이 김영현 장관을 임명하는 대통령으로서 또 군 인사권자로서, 군 통수권자로서의 인사권 행사를 비상계엄 준비와 연결시키고 또 그것이 내란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 그냥 말 들어봐도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해주시죠. 여기는 검사들이 서브 항목, 하부 항목을 뒀는데요. 전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방부 장관 교체와 비상계엄 준비설 제기 17쪽부터고요. 나아가 가나다라마로 되어 있는데요. 나아가 정보사령관 관련 인사조치 18조, 그 다음에 다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여건 조성 기획 18조,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 그리고 군 지휘관의 구체적 준비 경과 19조, 그 다음에 대통령 윤석열과 피고인 김영현 장관이죠. 김영현 장관 등의 국헌 문란 목적 27쪽부터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시 읽어보시면 재판장님 잘 아시겠지만 국방부 장관 교체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임명한 거를 두고 그냥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검사들 스스로의 상상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상상력을 빌어와서 자기 것처럼 말하는 그런 내용이죠. 국무위원 임명하는 건 대통령의 통치 권한 행사입니다. 누구를 할지, 말지, 언제 할지 대통령이 고도의 재량으로 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고 억지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견강부회라고 하죠. 억지로 끌어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억지로 갖다 붙이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끊어지는 것은 재판부에서 이런 불법한 기소에 대해서 공소기각으로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나번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사령관에 대한 인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보사령관을 유임시킬지 세워둘지 말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말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그 당시에 뭐 고소를 당한 게 있으니 유임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유임을 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정보사령관 인사를 합니까? 이 공소사실 읽어보시면 정말 그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정보사령관을 교체할지 새로 임명할지 놔둘지 이걸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합니까?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공격하는 이 사건 공소와 수사의 반민주성, 국헌문란성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다음에 검사들은 다 항목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여건 조성 기획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아서 한쪽 분량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검사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 그다음에 여인영 사령관의 메모 내용을 그냥 기술했습니다. 그것도 검사들이 원하는 것만 발췌해서 그것도 왜곡을 해서 편집한 거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수첩과 메모에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라항이죠. 라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은 장관과 함께 군 지휘관들과 회동하는 자리, 식사를 하는 자리를 두고 구체적 준비를 했다. 이렇게 또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견강부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시면 대통령께서 사령관들을 불러서 격려 만찬을 해주셨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또 장관께서, 김영은 장관께서 사령관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했다. 그 대비태세를 강조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 준비 경고하라고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설사 비상계엄을 준비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데 비상계엄을 준비한다 한들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마항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은 장관 등의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뭐 거창하게 적어놨는데 읽어보시면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갖춰져 있다. 그거를 윤 대통령이 하지 마라. 검사들이 하겠다. 이 내용은 장황하게 적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 판단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민주적 정당성에 터잡은 겁니다. 검사들은 거기에 개입하거나 판단하거나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를 검사들이 뒤집어놨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비상계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윤 대통령의 행위가 다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결론, 황당한 논리를 작출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검사들이고 특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번 항목은 국무위원 임명을 통치권을 행사한 것이다. 인사재량권이다. 여기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 정보사령관 인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노상원 수첩 여인영 메모를 보면서 저는 사실은 검사들이 보여준 이 놀라운 독해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이게 바로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북한, 중국, 그리고 예전에 나치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서 그 사람의 생각으로 처벌하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수첩과 메모를 보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고 만들어내는 이런 실력이 바로 전체주의 국가에서의 공안들이, 비밀 경찰들이, 북한의 무슨 보위군 이런 조직과 이런 인간들이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검사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요. 3번 검사들의 다항이죠. 다항.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여건 조성 기획. 노상원 수첩과 연인형 메모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아까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망상이 적힐 수도 있고요. 희망이 적힐 수도 있고요. 또는 좌절이 적힐 수도 있고요. 기대가 적힐 수도 있고요. 불안감이 적힐 수도 있고요. 또 뉴스 내용이 적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답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위와 같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준비사항을 기재한 수첩에, 그러니까 수첩 자체를 그 준비사항을 기재했다고 이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처벌하는 전체주의 국가의 비밀경찰, 공안경찰,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한 후에 필요한 내용만 따옵니다. 명분, 침투, 교전, 교전 중, D-1부터 10, 명분. 이렇게 이것이 암호 같은 이 문장이 비상계엄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요. 또 비상계엄이 바로 범죄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재판장께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까? 명분, 침투, 교전, 교전 중, D-1, D-10, 명분. 이거를 읽어낸다는 놀라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대한민국 특검의 실력. 정말 감탄할 뿐입니다. 여인영 사령관 메모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여인영 사령관이 법적인 증언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 공소장이 취약하고 검사들이 불알해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인영 메모 읽어드리면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매우 수세적임. 끝으로 치닫고 있음.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임.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엄중한 형법적 법조가 적용이 돼서 기소된 사건에서 이러한 메모 내용을 보고 이것이 증거가 된다. 이것이 형사선법이 정하고 있는 엄격한 증명, 증거재판주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적 행동이 먼저임. 사령관이 항상 적에 대해 생각하고 적과 싸우고 전투를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메모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검사들이 이거를 해석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 비상계엄 선포와 연결시키는 그 놀라운 상상력이 정말 신기할 뿐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고요. 라항입니다. 라항에 보면은 윤 대통령과 김영우 장관, 군사령관들의 구체적 준비 경과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려 만찬한 자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라항번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사령관들을 불러서 밥을 한번 같이 먹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밥 먹는 거 다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를 구체적 준비 행위로 둔갑시키는 특검의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마친 후에 2024년 10월 1일 20시경 대통령 관저에서 김영현 장관, 여인영 사령관, 곽종건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과 함께 대통령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로 식사를 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데 검사들이 유리한 말을 막 적어놓으면서 이게 이런 어떤 말을 하면 되고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사령관들과
자기 부하들인 사령관들과 어떤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못할 말이 없습니다. 김정은 체포해야 되겠다. 말도 할 수 있고요. 김정은 체포하면 이렇게 처리하겠다.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걸 검사들이 왜 판단합니까? 대통령이 할 말을 검사들이 검열을 합니까? 재판님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사령관들과 자신의 부하들인 사령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이거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재 내용 자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훼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통령의 워딩으로 반국가 세력들인 것이죠.